줌 땡겨서 찍으면 너무 되게 잘 나와.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통합형 접근 방법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같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접근 방법대로 한번 고민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눈으로라도 검토를 해 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강조하지만 화작 수업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활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기 아까운 과목이라는 거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단순히 화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통해 질문을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금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익혀두시면 사실 문제를 통해 질문을 접근하는 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학과 독서에서도 다 합니다. 난 문학도 다 찢어서 풀고 독서도 다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본질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독해, 문학은 감상 여기에 항상 포인트를 두시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사실 접근 방법 아예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맞히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험 생활을 진행하면서 사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지문을 읽고 전부 다 이해하고 작품을 읽고 전부 다 감상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얘를 익혀두셔야지 이 방법이 좀 편한데? 이렇게 읽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본질을 읽고 아직 독해나 감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서 접근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작에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화법과 장문,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고 못 알아듣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독서라면 독해 능력이 100인을 전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글을 읽고 다 이해가 된다면 끊어서 풀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작에서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독서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지금 화작 지문을 읽는 정도까지 독서 지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나 문학에서 활용하려고 알아두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얘만 쓰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야. 아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환기하면서 통합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일치구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눈으로 기억에서 미음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 다음 AB, 그러니까 역시 AB 눈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A랑 B 끊어야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는 나에 대한 일치불일치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선지를 읽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내가 이 선지를 미리 읽어봤자 지문 들어가기 전에 까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읽어서 최대한 선지의 내용이 머리에 남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 글쓰기. 조건에 맞춰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다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으러 가는 겁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이 끊어가면서 풀면 이런 식으로 풀릴 거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문이건 선지건 문제건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 들으시되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을 때 했던 그 사고방식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숙제 양도 많이 내주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 와서 하는 걸로만 그냥 화작 치워버리자라고 이야기한 만큼 숙제는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숙제는 반드시 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아 저런 식으로 풀리는구나 쟤는 저렇게 푸는구나 이거 구경하는 거밖에 안 돼. 너네들이 스스로 고민을 한 상태에서 와야지 나는 저 생각은 못했는데 나는 저걸 저렇게 읽지 못했는데 얘네들을 너네 걸로 만드는 게 사실 결국 공부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가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고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숙제의 목적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를 체크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너네 걸로 만들 테니까.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해요. 뭐 도서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땡땡 독서대화의 참여 인원이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줄었어. 오늘 토의에서는 이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 여기서 끊고 기업과 관련된 말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끊고 바로 이거 확인하러 갑니다.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이 뭐예요? 그렇지. 참여 인원이 줄었다 이거죠? 그럼 맞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체크하라 이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모둠에서 읽어야 할 도서가 한 권뿐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선정 도서의 내용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야. 맞아. 그리고 홍보의 부족도 참여가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작년에는 도서관 앞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 안내문을 붙여놓았거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대화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거야. 여기서도 니은과 관련된 발화 끝났죠. 그럼 바로 니은 확인하러 갑니다.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로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했으면 일단 견해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너네들 머릿속에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공부할 때는 좀 의식해서 확인하세요. 그래야지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자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될 텐데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견해가 뭐예요? 응? 그렇지 이거죠 이거. 홍보 부족이 참여가 적었던 이유다. 이게 견해죠. 그러면 얘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잖아. 그리고 사실인지 체크하면 되고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가 홍보 부족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에만 있었다. 이 한정적인 표현을 쓴 것부터가 이미 홍보가 부족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 선정 도서가 한 권밖에 없었고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이 밖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끊고 디귿 확인합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럼 앞서 논의한 내용이 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그죠? 사실 이런 사고 과정은 독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독서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너네들이 혼자 독서의 이해도를 점검할 때 꼭 하길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시 표현을 머릿속으로 환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것들 반대편이잖아. 그 나올 때마다 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만약에 머리로 환기하지 못하면 사실 그 내용을 문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눈으로 확인해도 돼요. 시험장에서 눈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이 무제한이잖아. 그죠? 그러면 머리로 자꾸 환기해 버릇해야 내가 어디를 놓쳤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독서 공부할 때도 사실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그거잖아. 이 글을 읽었어.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자꾸 틀려요. 근데 어디를 놓쳤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제 사실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 피드백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죠. 그 지점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 지시표를 머릿속으로 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나? 이걸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잖아. 화작도 마찬가지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독서도 이런 식이 돼야 되는구나를 체감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서 논의한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내용 논의했었어? 참여 인원이 부족한 거라. 그렇지. 참여 인원이 부족했어. 왜 부족했어? 그래 얘네잖아 얘네. 그죠? 도서관 하나밖에 없었고 도서관 앞에만 홍보해가지고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면 앞서 논의한 내용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넘어갑니다.
작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화제가 잘 맞지 않아서 대화가 산만하게 이루어져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모둠에서도 화제가 잘 맞지 않아서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여기서도 역시 바로 끝났으니까 바로 체크하러 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일단 얘부터 체크해. 계속 확인해야 될 정보를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야 효율성이 높으니까. 자신이 처했던 상황 뭡니까? 그렇지. 우리 모둠에서도 화제가 잘 맞지 않았다. 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 답이야. 그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미음은 정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답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가면 얘는 그러니까 굳이 정독하고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책 선정 문제부터 이야기해볼까 하고 이제 여기가 A야.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 먼저 읽을 때 A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미리 봐놨잖아요. 그죠? 그럼 걔부터 체크하러 가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선정 도서에 포함해 주는 게 어때? 그러면 선정 도서가 다양해지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독서 대화를 위한 모둠을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도서부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도서들 중에서 세 권을 선정하는 게 좋겠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네. 그렇게 세 권을 선정하도록 하고 세 권 중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 기입하도록 첨가 신청서를 만들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A니까 이제 선지에서 A와 관련된 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A와 관련된 걸.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가 선지 중에서 A와 관련된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실제 선지는 A, B가 같이 나오지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으면 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1번 선지. A에서는 학생 3이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시 끊어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 의견의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뭐? 그렇지. 모든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있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제시했어 안 했어? 했죠? 뭐야 그게? 이해죠? 추천 받아서 세 권 선정하자. 그럼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 2번 A에서는 학생 2가 상대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다. 절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화작에서도 많이 나오고 독서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절충은 뭐예요? 서로 더해갖고 중립점. 그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충이라는 건 서로 부딪힐 때, 의견이 부딪힐 때 쉽게 이야기하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같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 갔는데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이 친구는 짬뽕이 먹고 싶대. 그럼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죠. 그럼 절충안은 뭐예요? 그래, 뭐 짬짜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오늘은 짜장면 내일 짬뽕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절충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대 의견을 일부 인정했다. 이 내용 자체는 맞아요. 이거 가능해요. 그죠? 세 번 선정하자. 이게 상대 의견이잖아. 그죠? 절충하려면 얘의 의견도 들어가고 얘의 의견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선정 도서에 포함하는 것과 학생 3이 이야기한 추천받아서 그 도서들 중에 세 권 선택하는 거 얘네들을 융합해서 합의안을 찾으면 절충이 가능합니다. 얘 절충이 아니야. 아니죠? 얘는 얘 수용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절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실 요 선지는 이미 A에서 아웃이에요. 그 다음 3번 A에서는 학생 2가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상대라면 학생 3이겠죠? 얘가 이야기한 거에 실현 가능성 검토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서 바로 아웃이에요. 다음 4번 A에서와 달리니까 얘 바로 치고 내가 A와 달리 B는 C다 이렇게 했어요. A와 달리 B는 C다. 여긴 안 했어? 자, A와 달리 B는 C이다.
이런 진술이 독서든 화작이든 문학이든 많이 보이죠. 선지에서. 그러면 사실 요 진술은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게 첫 번째로는 B는 C이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A는 C가 아니다 이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 얘네들이 단어 단위야. 예를 들어서 요 정도야. 요 정도야. 요 정도면 한 방에 눈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 너네들이 보면 사실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기에 1차적으로는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 명제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헷갈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머리로 얘를 한 방에 판단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결국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따라서 얘도 그냥 일단 이렇게 줄로 끊어서 확인하세요. 한 방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A는 C가 아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뇌가 그래. 머릿속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들한테 지금 현 시간부로 절대로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머릿속에 코끼리밖에 안 떠오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뇌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A는 C가 아니다를 체크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A는 C다만 생각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이거를 둘로 삐자 이거야. 이렇게 그냥 A는 C다를 체크해. A는 C다를 체크해서 여기 기호에다 OX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C다가 맞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체크해야 될 건 A와 달리죠. 즉 최종은 얘를 그냥 뒤집기만 하면 돼요. X 이렇게 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A는 C다를 체크했는데 아니야. 그럼 A와 달리는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에서와 달리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일단 A에서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며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하나씩 체크해.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했다. 맞아요. 맞죠? 얘는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포함해 주자고 했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미 의견에 반대하는 거죠. 자신의 제안 수정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이게 첫 제안이잖아. 뭐 앞에서 뭐 제안하고 수정한 거 없잖아. 그러면 이게 X잖아. A 입장에서 X죠. 그럼 A에서와 달리는 맞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냥 한 방에 해도 돼. 머리로 한 방에 제안을 수정하고 있다는 없으니까 맞지라고 가도 된다고. 가도 되는데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문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 방에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 방법론적인 측면을 알아는 두세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찢어서 확인해서 뒤집는 방법도 있다. 이걸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4번은 사실 A 입장에서는 동그라미야. 그죠? 그 다음에 5번 B에서와 달리 역시 괄호 치고 A에서는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근거를 요구한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화작에 개념이 없는 건 아니다. 화작에서도 알아야 될 개념은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그 개념들이 어렵진 않아. 그리고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일단 나랑 수업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설명할 거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냥 이 시간 활용해서 다 흡수해.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뭘 설명할 거냐면 이른바 신타공이라고 하죠. 신타공.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얘네를 이야기할 겁니다. 야, 여기부터 졸지 마. 화작 1교시라서 뭐 잠 오는 거 이해하는데
내가 OT 때도 얘기했지만 잠 오면 깨려고 노력해라. 알겠죠? 깨려는 의지라도 보여야지. 자기가 계속 졸고 있는데 앉아서 가만 조는 행동을 반복하면 그냥 깨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깨려고 노력해. 여긴 개념이니까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갑니다. 신뢰성이 뭐예요? 일단 신뢰성이 뭐예요? 그래, 믿을 수 있는가요? 믿을 수 있는가? 그죠? 믿을만한가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판단해야 될 거는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 확보 방법이 뭐냐? 얘를 판단해야 돼. 그죠? 뭐 선제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런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신뢰성 확보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신뢰성 확보 방법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래, 일단 출처 표기 있고요. 출처 표기. 자료를 인용했을 때 출처를 표기한다. 이것도 신뢰성 확보 방법이고 또 뭐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인물의 말을 인용한다. 여기서 공신력이 무슨 말이에요? 공식으로 축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어휘력이잖아 이거. 공신력 뭐예요? 공적으로 그렇지. 공적으로 신뢰가 뭐야? 믿을 수 있는 힘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신력이라는 건 두루두루 믿을 수 있는 힘을 갖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출처를 표기했어요. 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는 제 동생 일기예요. 뭐 이렇게 표시하면 출처가 있어도 신뢰성 확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건 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관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타당성은 뭐예요? 그래, 일단 그냥 타당한가야 의미 자체는. 타당성 확보 방법은 뭐예요? 그래, 일단 타당성은 여러분들이 뭘 따져야 되냐면 근거를 따져라 이거거든요. 근거를 따져라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주장만 이야기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얘를 따지는 것.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공정성인데 얘는 일단 물어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얘 사실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내가 왜 물어보기가 힘든지도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공정성이라는 건 일단 뭡니까? 그래, 공정한다겠죠. 그 공정하다를 어떻게 확보할 건데? 얘는 뭐냐면 주장이 치우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좋다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장점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찾아볼 수 있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미지를 검색해서 이런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장점만 이야기했죠. 이런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왜 출제하기 힘드냐면 그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단점을 이야기해야 돼. 근데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얘가 떨어집니다.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죠? 따라서 완벽하게 이야기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가끔 선제에서는 이걸 묻는 건데 반박에 재반박을 해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다를 얘기한 다음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럼 공정성과 타당성을 다 확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타당성, 신뢰성은 사실 선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정성은 사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선지 자체에서 예상되는 반박을 뭐 재반박하여
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실제로는 얘를 묻는 건데 이 용어를 쓰진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선지 판단에서는 이 두 개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개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근거를 요구한다라고 하죠. 그럼 사실 얘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야. 그죠? 왜? 이게 타당성 점검 방법이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학생 2가 근거 요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도 A에서 아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래요. 지금 A 가지고 1, 4였나? 1, 4 두 개만 남겼죠 지금. 두 개만 남겼죠. 그러면 B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정보가 두 개로 좁혀졌죠. 그러니까 이득이야. 첫 번째로.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얘를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차피 A 확인하면서 선제 내용 체크했죠. A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를 읽었잖아. 그러면 B를 읽을 때 얘를 확인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약간 핀포인트를 잡아서 목적의식을 갖고 읽을 수 있다고. B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정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B에서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상대 의견의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제안 수정하는지, 얘네들을 확인하면 되는구나를 미리 알고 B를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B를 읽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끊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쭉 이어갑니다. A 다 읽었으니까. 자,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B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선지도 두 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얘 가지고는. 그리고 얘를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 그 다음에 의견 반대, 제안 수정. 얘네가 있는지를 찾아야겠다는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미리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이거 빨리 읽어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이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서 읽으면 돼. 학생 2가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야. 우리가 제시한 화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거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자, 그러면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죠. 그죠? 이러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점. 대안이죠. 질문으로 만들어 와라. 그럼 그냥 정답 1번 고르고 넘어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면 나머지는 좀 빠르게 눈으로 훑어 읽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했죠. 다 해결했죠. 그러면 이 뒷부분 있잖아. B 뒷부분. 여기 안 읽어도 된다. 필요 없잖아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바로 어디로 가야 돼? 3번으로 가야 돼. 알겠죠?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아까 이거 넘어갔잖아. 왜 넘어갔어? 나 이렇게 직전에 읽으려고 넘어간 거죠. 왜? 내가 나를 읽을 때도 이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나 글을 읽을 때에도 나올 때마다 지워가면서 다 빠르게 고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러 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뭐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 차이점 제시했는지, 올해와 작년 독서 대화의 차이점 제시했는지, 그 다음 신청 방법 제시했는지, 그리고 도서 분야 제시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준비 사항 제시했는지, 그리고 소감 제시했는지, 얘네들 체크하고 최대한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문으로 갑니다. 알겠죠? 물론 만약에 요 지금 그 선지에서 내가 밑줄을 뭐 차이점, 신청 방법, 분야, 준비사항, 소감 이렇게 그어놨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뭐 초대한데 소중한 추억이 될 거래.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요? 도서부에서는 매년 땡땡 독서대화를 진행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자 합니다. 이번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년과 달리 나오죠. 작년과 달리 추천 받아서 3권 선정했대. 그럼 뭐 아웃이야? 얘 아웃이죠? 그죠?
차이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독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월 땡일까지 도서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신청서에 꼭 기입해서 제출해라. 이거 뭡니까? 그렇지. 얘는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기입해서 제출하는 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땡땡 독서대화에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선택한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건 이제 아까 또 준비사항 또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깊이 있고 폭 넓은 대화를 나누게 될 거래. 독서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대요. 이거 뭡니까? 소감이죠, 소감. 그래서 뭐 여기까지니까 정답은 안 나온 거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죠. 신청 방법도 아까 여기에서 나왔어. 그죠? 여기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정답을 바로 골라. 그러면 얘도 빠르게 치웠죠. 쭉쭉 읽어 나가면서 정답 선지 확인하면서 치워버렸어.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조건에 맞춰 글쓰기죠. 조건에 맞춰 글쓰기. 그럼 얘를 조건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그 다음에 부제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함께한다는 의미.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사실 여기서 뭐부터 체크할래? 이거는 사바사야. 너네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제 활용 이게 판단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부제는 그냥 눈으로 쓱 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부제가 이거예요.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독서대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함께한다와 요 내용 추억이 된다. 요 내용이 있는지만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추억 있어 없어? 없고 2번은 없죠? 3번은 추억이 된다 있어 없어? 없죠? 4번은 없죠? 그럼 정답 5번일 건데 확인은 해야겠지. 확인은 추억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함께는요. 뭐 여러 사람 이런 거. 그죠? 함께하는 경험. 그다음 2점은 뭐야? 그래 얘죠? 확실히 5번 이렇게 찾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세트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내가 이제 또 숙제로 내줬던 게 장문 단독형 24, 25죠.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이렇게 슥슥 보면서 장문 어디지 찾느라고 몰랐는데 그냥 헛헛 장문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사실 앞에도 장문이 있었는데 뭐 일단 여기를 시켜놨으니까 오늘 여기를 볼게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야. 문제 먼저 훑어 읽을 겁니다. 문제 먼저 훑을 거예요. 문제 먼저 훑으면서 이 지문 어떻게 읽을지 전략부터 짭니다. 자, 그러면 46번 일치불일치죠. 그럼 그냥 바로 넘어가. 왜?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을 거예요. 지문을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을 거야. 세부 정보 뭐 확인하든지 잡기 위해서. 그 다음 47번 보기죠. 화작에서 애들이 오답률이 그나마 높게 잡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얘야. 그죠? 보기. 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보기 유형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화작 중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독서 3장짜리랑 비교했을 때 더 어렵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팁은 딴 거 없어. 보기 유형의 팁은 천천히 푼다. 알겠죠? 왜 너네들이 보통 틀리냐면 급해져서 그래요. 급해져서. 화작이야. 무조건 뭐 15분 컷 해야 돼. 다 맞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급해져서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냥 시간 쓰세요.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풀면서 시간 아끼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기는 제발 천천히 봐. 왜냐면 확인해야 될 정보가 많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애초에 출제 의도가 시간을 썰어요. 왜? 첫 번째, 지문 내용 확인해야 되죠. 두 번째, 보기 내용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술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선지 하나하나마다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풀면 정보 하나를 놓쳐서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화제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너네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네들이 국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3점짜리 문제 중에 제일 맞출 확률이 높은 문제는 이 문제예요.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에 시간을 쓰면 독서 하나를 날릴 것 같아. 그럼 그냥 독서 한 문제 날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맞힐 확률은 훨씬 높아. 물론 똑같은 3점이어도 사실 대학 들어갈 땐 달라요. 너희들 알지 모르겠지만 화작 3점짜리가 문학 독서 3점짜리보다 표준 점수 변환시 점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서 3점, 화작 3점 둘 중에 하나를 맞힐 수 있어요. 그러면 독서를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서보다 얘를 맞힐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죠? 표준 점수 변환했을 때 점수 차이도 사실 나긴 하지만 크지 않아.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시간 써서 이거 맞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천히 풀어 제발. 실수하지 말고. 다만 얘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선지를 훑어요. 선지를 훑어요. 선지를 훑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료를 다 찢을 겁니다. 알겠죠? 가나다를 보고 선지를 볼 게 아니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자료들을 다 분리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뭐 가다실 이렇게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를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아 내가 자료 끊어가면서 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요. 얘 조건에 맞춰 글쓰기죠. 그럼 이따가 조건 세분화해서 나눠서 체크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일치불일치의 성질 확인합니다. 1번 계기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 언급한다. 그 다음 2번 타당성 높이기 위해 또 나왔죠? 타당성 자주 나와 알아야 돼. 다양한 효과를 제시한다. 이 말인즉 이 다양한 효과가 근거여야 된다는 뜻이야 사실. 근거여야 된다는 뜻이야.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데 이게 이제 건의문이니까 방안의 효과는 당연히 타당성을 높입니다. 건의문이 뭐예요?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라서 사실 정리하까지는 안 하겠지만 당연히 장문 유형별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건의문이 뭐야 일단? 그래 건의하는 글이야. 건의가 뭔데요?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의문의 목적은 뭐야 그러면? 요청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의문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알겠죠?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거야. 그 다음에 건의문의 예상 독자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나보다 높아요. 보통. 따라서 건의문에서 또 자주 건드리는 선지 중에 하나가 경어체 표현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건의문이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하면 당연히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것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언급. 그 다음 필요성 강조하기 위해 희귀 생물들의 예. 그 다음 실현 가능성 높이기 위해 매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 얘네들 체크하면 되겠다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질문으로 갑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장문 상황 나오죠. 얘 읽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중요 정보야 사실.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목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과제가 뭐래?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건의문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는 시청 정책 담당자고 그러니까 글 쓰는 애보다는 높은 사람이겠죠. 요 정도 체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시 땡땡고등학교 학생 땡땡땡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천 주변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사람들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건의 목적이랑 맞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지나가는 장천과 그 주변 습지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꼬마 잠자리, 가시연꽃 뭐 생각해야 돼? 그래, 얘 떠올리면 되죠. 얘 떠올리면 되죠. 희귀송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거 맞네? 그럼 이거 지워요. 이거 지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그런데 시청에서 인근 지역의 자전거 도로들을 연결하기 위해 장천을 따라서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자전거 도로 연결 공사가 진행된다면 습지가 매립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서식하는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거다. 뭐예요? 그렇지, 예상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3번도 날라가죠. 3번도 날라가. 두 개 지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를 새로 만드는 대신,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도로와 장천 주변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못 떠올리면 돼요. 그렇지, 대안 대시. 그죠? 연결할 수 있는 대안. 그죠? 얘도 지우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 습지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는 물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뭐 비용 절약, 서식지 보호, 또 뭐 둘레길 정비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그렇지. 다양한 효과. 그러면 답 나오죠? 정답 1번. 왜냐면 올바른 거 다 찾았으니까. 그죠? 그럼 정답 1번으로 체크하고 이제 세부 정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일치불일치 치웠잖아요. 그 일치불일치 치웠으니까 이제부터는 큼직큼직한 정보를 위주로 잡아가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자, 그래서 습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서 뭐 서식 환경의 중요성 이런 정보 제공한다면 창천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보호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성도 일깨워줄 수 있을 거다. 정보 제공하면 중요성 일깨워준다는 또 다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기억이잖아요. 기억이죠? 여기서 얘를 풀러오는 겁니다. 얘를 풀러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조건이 첫 번째 건의 내용 언급.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자연과 마을 주민들 양쪽이 얻게 될 이익 구체적 표현 이거죠. 얘네 둘을 체크하면 돼요. 얘네 둘을 체크하면 돼. 본인이 편한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체크할래요? 만약에 그냥 앞에 있는 거니까 얘부터 체크한다. 얘부터 체크한다. 라고 한다면 건의 내용이 뭐였어요? 연결해라 이거죠. 새로 짓지 말고 연결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도로와 둘레길을 연결한다면 있어 없어? 있고. 도로와 둘레길 연결한다면 있고. 연결한다면 역시 있고. 그 다음 연결한다면 있고 연결한다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건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존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건 얘야. 양쪽 자연 마을 주민. 그죠? 자연 마을 주민. 자, 1번. 자연 마을 주민 있어 없어? 있네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그죠? 그러면 그냥 1번 고르고 넘어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안해. 여기서 양쪽에 얻게 될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얘네들이 얻는 이익이 아니죠. 요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 그 다음에 2번은 자연이. 그렇지. 얘는 자연이 없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 그러니까 자연이 없고. 그 다음에 3번 얘는요. 물이 있어요. 얘는 주민들은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자연들은 이거. 그래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표현까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럼 정답 3번 고르면 되고 나머지도 검토만 해보면 자 4번은요. 자연. 그렇지. 얘는 주민들은 있어요. 그죠? 주민들은 있어. 근데 자연이 없고 5번은요. 주민이. 그렇지. 얘는 멸종 위기 얘네들 개체수 증가할 거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잖아. 보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거야. 일단 일반 선지가 가다시기를 활용해야죠. 그럼 이것 때문에라도 어차피 가다시기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럼 가다시기를 봐요. 천천히 봐. 제발 급하게 보지 말고 천천히 통계 자료에 감소 원인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천 주변 습지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생물의 보호를 위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함을 부각한다. 얘랑 관련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관련 있어 없어? 있었어요. 어디? 그렇지. 얘죠 얘. 그죠?
감소 원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죠. 여기서는 서식지 훼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가다시 1을 봤잖아. 어차피 봤잖아. 그러니까 4번 선지로 간다고. 4번 선지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직 나는 못 봤지만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연계한 서식지 보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가한다의 내용 중에서 가다시1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요. 일단 찾아요. 가다시1과 연결되는 거 뭐 있어요? 그래, 예절. 이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읽으러 갈 거야. 나를 읽으러 갈 건데 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를 잡으면 되겠죠. 이게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에 있어야 4번 선지가 적절할 거 아니야. 가다시 1은 요 내용밖에 없으니까 나에 적어도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지 4번 선지를 적절하다고 체크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나로 가요. 자, 뭐 땡땡 생태공원은 한강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자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그래서 조성한 후에 정부에서는 매년 환경평가 실시하고 점검하고 있고 주민들도 환경 지킴이 환경 정화 캠페인 활동으로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은 지역 주민과 정부가 생태환경 보호와 지역주민 복지라는 두 가지 공익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대. 자, 그러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연계한 서식지 보호 노력과 관련된 정보 있어 없어? 있죠. 얘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 읽었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2번으로 간다고요. 여기 나를 활용하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활용하여 장천 주변 습지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장천 습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이런 주장이니까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지문에 있어야 돼. 그죠? 지문에 있어야지 얘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문에 이런 내용 있어 없어? 생태공원 개발 없었죠? 정답 2번 이렇게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요 세트도 다 끝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숙제로 이제 양을 조금씩 늘릴게요. 오쪽부터 9쪽이랑 미안해. 다시 줄게요. 이거 내가 헌법 하나, 장문 하나, 통합 하나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뒤에 묶여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 50쪽 보면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묶여있거든요. 묶여있어. 그래서 50쪽부터 53쪽까지 해보세요. 이러면 한 세트니까 50쪽부터 53쪽.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문 읽는 방식을 여기서 연습하려고 의식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